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0.64포인트, 1.45% 하락한 2087.96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2% 내린 632.9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 법안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하면서 쉬어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증시들 일제히 파란불을 켜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편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다음 달 4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된 종목들 들썩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방한을 통해서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또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 그리고 시 주석의 방한까지 논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편은 한국은행은 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1.25%로 동결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두 번의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고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인자하게 인사해 주시네요. 자, 오늘 장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아니, 빠진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빠져가지고 또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예측력이랄까요, 분석력에 또 놀라긴 했지만 네. 그래도 기분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딱 살펴보면 일제히 파란불이에요. 지금 1위부터 5위까지만 살펴봐도 지금 한종목, 한국전력, 그냥 한온시스템, 현대중공업지주 딱 요 세 종목 빼고는 다 모조리 파란불을 켜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상당히 저를 조금 미워하실 미워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가 이제 계속 좀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문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장에 뭐 4,500억 정도 이제 거래소에서 매도를 쳤던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오늘 장의 매도보다는 한 달가량의 이제 매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 외국인들이 약 지금 뭐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다 해서 3조 5천억 정도 이제 지금 한 달 동안에 매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지금 주요 주체가 거의 계속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상당히 하방에 대한 압력이 좀 강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출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게 시장에 지금 금융투자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 금융투자는 한마디로 말해갖고 ETF 자금을 ETF 쪽을 좀 추적해가지고 매수하는 물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ETF라는 말은 한마디로 글로벌 정세라든지 주변 여건이 좋다라면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ETF에 대한 매수가 좀 들어오게 되는데, 반대로 말을 해서 시장 환경이 좋지 못하다라면 얘네들은 충분히 다시 매도로 전환될 수 있는 단기성 수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사실 금융투자보다는 외국인이라든지 내지는 뭐 투신권 수급들이 좀 시장을 주체적으로 사줘야 시장이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있을 텐데 지금은 사실 주요 수급이 없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해서 지금 지키기보다는 좀 더 하방으로 밀리려고 하는 힘이 좀 더 강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제목에다가 You must come back home, 제가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일단 들어와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 12월 중순까지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긴 어려운 환경이다. 왜냐면 12월 15일이
또 미중 간의 이 관세에 대해서 부과를 할 것인가 내지는 연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전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코스닥도요, 똑같았어요.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또 개인도 들어오고 외국인은 빠져나오고 기관도 빠져나갔지만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살펴보면 그래도 빨간불 켜낸 종목들이 또 눈에 보이긴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 소비주 그리고 중국주들이 좀 시장을 좀 그래도 올려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수 빠진 마당에서 사실 뭐 올려줬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버텨지게? 그 앞서 뭐 서태지 아들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 노래 제목 중에 그 시대유감이라는 노래도 있죠. 아, 뭐예요, 그거? 굉장히 유감.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이.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이 쉬었습니다. 추수감사절 때문에 휴장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미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에 약간 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쉬면 보통 횡보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이제 차트상에서 수요일부터 시작한 이 하락세가 좀처럼 멈추질 않고 오히려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몸통의 길이 그러니까 뭐 하락폭보다 중요한 건 사실 이 캔들 몸통의 길이 제가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장 끝날 때까지 6시간 30분 동안에 얼마나 매수가 강했냐 혹은 매도가 강했냐가 이 몸통의 길이로 표현이 되는 건데 이 가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전개가 됐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좀 관측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시장이라는 건 원래 뭐 약세 강세 반복을 해요. 근데 시장이 빠지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인공이 없다. 시장에서 엑스트라들만 잠깐 나와서 단역으로만 출연을 하고 있지 주인공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어떤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은 장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치고 나가는 섹터가 있다면 그쪽을 노려서 수익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없었는데 오늘 나왔죠. 바로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 주에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차트 하나만 잠깐 보면 뭐 이 한국 화장품 같은 이런 종목이 갭으로 떠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서 한국 화장품의 뒤를 이어서 뭐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든가 토니모리 같은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이 한 종목, 두 종목이 아니라 10종목 이상이 무더기로 급등하는 모습이 장중에 관찰이 됐어요. 자, 다음 주에 시장은 좀 더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홍콩과 관련된 이 중국과 미국의 기싸움 때문에 또 미국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려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사실 충분히 이유가 되거든요. 우리는 그럼 또 빠지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가 밀리더라도 일단 한번 돈이 돌기 시작을 하면 또 화장품에서 또 수익 내고 나온 돈이 다른 데로 또 흘러 들어가고 이런 흐름이 나름대로의 하락장 속에서의 섹터별 선순환 구조는 나올 수 있다는 거. 요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중국주가 올라갔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중국주를 찍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1차원적인 발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돈이 빠져나왔을 때 어디로 흘러들어갈지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것들 오늘 이제 종목으로서 준비를 해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집중해 보시면 다음 주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남화산업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장 마감까지는 어느 정도 좀 하락세를 좀 버텨주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는데 장 막판에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9.16% 하락하면서 13,5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총선 관련해서 정치인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이 종목인데 관련된 종목들 일제 파란불 켜냈어요. 우원개발도 14%대 하락세, SDN도 17%, 이월드도 20% 그리고 남아토건도 10% 이렇게요. 네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별로 뉴스가 없었는데요, 제가 네. 봤을 때. 저는 일단 시장 영향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정치 테마주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인물 관련된 종목이라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 정치인들과는 상당히 무관한 종목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좀 기대감만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인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골프장 관련된 사업 중에서 이 기업이 가장 먼저 상장했습니다. 기존에 뭐 골프존 같은 기업들도 있지만 이 남아산업이 지금
지금 상장한 지 좀 가장 오래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뭐 골프장 사업의 매출만 가지고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실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골프장의 매출만 가지고는 사실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갖고 이제 정치 관련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테마성으로 이제 많이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런 테마성들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말은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고 여기에 따른 뭐 신용 투자라든지 뭐 미수 투자 같은 이런 좀 소위 말해서 빚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보게 되면 신용 잔고율이 약 2.6%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2.6%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치입니다. 2.9%까지 올라가면 보통 작년 10월 달처럼 증시가 폭락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용 잔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증시가 흔들리게 될 경우에는 보통 반대 매도라든지 미수에 대한 반대 매도도 역시나 이제 또 나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좀 그런 악성 매물들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제 뭐 누구 관련주다 이런 전망을 바라보시기보다는 역시나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빠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오늘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주가가 약 19%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좀 더 추가 하락도 조금 예상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시간 외에 약간의 좀 올라간 거는 투매로 인한 좀 반대로 이 반등이 좀 나올 거라 예상이 드는데 혹시나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제 좀 반등 통해서 좀 빠져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이런 종목들이 보통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밑으로 한 번씩 크게 투매가 한번 쏟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 9,000원 땅까지도 한번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또 역시 뭐 정치 일정들이 다가온다라면 뭐 기대감으로 올라가겠지만 추후에 공략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가 하락 이후에 매수 공략으로 좀 차라리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KPX 생명과학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어려운 장 속에서도 오늘 상한가에 딱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별 시세 보면은요, 10월 중순에요, 굉장히 강력한 어떤 호재가 딱 들어오면서 쭉쭉쭉쭉 올라갔었는데 오늘 또다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같은 재료에서 올라간 거예요? 예, 뭐 특별히 또 다른 뭐 호재가 부각됐다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뭐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호재라고 불릴 만한 내용은 없었지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건 그거죠. 과거부터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일단 이 종목 보면은 지난달 대비해서 지금까지 주가가 한 140% 이상, 144%가 현재까지 올라 있습니다. 급등한 이후에 보면은 이 모든 종목들이 순간적으로 사실 어떤 일시적인 어떤 이제 단기 호재로 인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게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 그동안 이제 지난달에 올라간 상승폭에서 절반을 반납하지 않은 채로 위에서 좀 머물러 있다가 다시 한번 재차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종목은 52주 신고가를 새로 계속해서 쓰고 있죠. 저는 이 종목이 어떤 개별 호재 또는 물론 호재가 있긴 있었어요. 지난달에 이제 그 자꾸 올라가니까 거래소에서 너네 왜 자꾸 올라가냐 조회 공시 요구를 했더니만 확실한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의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를 누가 사겠다는 거예요. 너의 지분 우리한테 팔아라 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회사가 좋으니까 뭐 그런 제의가 있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제약주 쭉 보면 이제까지 사고 친 이 누구나 수두룩합니다. 최근에도 뭐 신라젠 임상 가다 다 실패하고 HLB 문제 많았었죠. 헬릭스미스 실패했죠. 그 앞으로 가면 티슈진에다가 뭐 이 사고 친 사람 다 수두룩하다 보니까 이 제약주들에 대한 또 기본적인 신뢰도 자체가 뭐 나왔다 하면 전부 다 실패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했었나 보다. 우리는 아직 멀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그 SK케미칼이라는 종목 차트 보시면 정말 대단하게 올라왔죠. SK케미칼이라는 종목이 가만히 있다가 미국의
이제 치매 치료, 치매 패치제 관련한 그 FDA 승인 떨어지면서 상한가 가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성공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꺼져가는 불씨, 없어졌던 희망이 다시 한번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야 그래서 제약주 한번 믿어볼 만하다 이런 것들이 다시 시장에서 투자 심리 개선 효과로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많이 있습니다. 시장 계속해서 떨어졌지만 이 제약주 안에서는 지금 보시면 뭐 SK케미칼이라든가 오늘 상한가간 KPX 케미칼처럼 호재와 이슈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것이 곧 터지기 임박한 종목들이 급등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남은 한 달 동안의 시장 뭐 녹록지 않겠지만 이런 종목 하나 정도만 계좌에 들어 있어도 충분히 다른 종목들의 손실을 방어하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의 종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예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좀 끝까지 집중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종목 제가 오늘 알려드릴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잠시 뒤에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코바이오입니다. 매수일은 11월 28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8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9.9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코바이오는요. 오늘은요.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어제요. 어제 우리가 매수일이었는데 네. 갑자기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15%까지 쭉 찍었는데 이내 꼬리를 달고요. 결국은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어요. 이 종목은 바이오가스 네. 이거 아니고 그렇죠. 쓰레기 그리고 네, 그걸로 이제 네, 수소 전기차 관련해서 차량 연료화 사업을 하는 거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좀 걱정인 거가 어제가 너무 올라갔다가 뚝 내려와가지고 괜찮은 거예요. 아직 목표가 안 갔거든요. 다 끝났냐 뭐 이 얘기 하시는 네. 거예요 지금? 이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요? 왜냐하면 안 움직이던 종목이 사실 거래량이 갑자기 생겼다는 것은 이제 시장의 관심을 끌기 시작을 했고 또 그동안에 이제 이 종목 차트 잠깐 보면 사실 거래가 적을 때는요. 자 거래량이 뭡니까? 사고 파는 사람들의 이 물량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점에서 이 종목을 사서 좀 수익을 보고 싶은 투자 주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없으면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사실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단기적으로 하락 구간에 해왔지만 팔고 싶어도 거래가 없으면 못 팔아요. 그래서 주가를 좀 띄워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좀 약간 유입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단기 반등 나왔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야지만은 거래가 평균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매매를 하면은 뭐 장중에 한 뭐 이날 이제 15%까지 지금 상승 나왔었는데 상승이 한 5에서 10% 정도 올라가면 사실 일부 정도 이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하고 내려오면 다시 잡고 요런 이제 전략도 가능한데 뭐 그러지 못한 분이라도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쭉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절차 반등 시도를 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다 물량 빠져나오지도 못했기 때문에 추가 반등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목표가까지 홀딩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KT 서브마린 한번 살펴볼까요? 매수일은 11월 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7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지금 60%를 넘었습니다. 62.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요 많이 빠졌잖아요. 아무래도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또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11% 하락하긴 했지만 우리는 그 전에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또 우리가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죠. 네. 그 올라간 거 보거나 혹은 이제 거래가 터진 거를 보고 나서 사면 보통 이제 고점에서 물린 상태에서 이런 장대 음봉을 맞이하게 됩니다만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이제 에코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보고 계신 KT 서브마린도 그렇고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전까지는 거래량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렇게 거래가 터진 첫날 딱 매수를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매수가 대비해서 60% 이상의 단기 급등이 나오고 이틀 동안 좀 이런 표현이 약간 좀 무섭긴 하지만 장렬히 전사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관련된 어떤
이런 이 정책 관련주들이 오늘 좀 무더기로 그 급락이 나왔죠. 이제 해저터널 관련된 거, 또 이제 그 정책 그 당사자하고 좀 관련됐다고 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떨어지는 구간을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진작에 수익 실현 다 이미 맞춰놓고 편하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저점에서 재매수를 노릴 수 있거든요. 시작점, 첫 단추를 어디서 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거래 터지거나 급등하기 전에 미리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종목을 통해서 좀 기대를, 이런 이제 KT 서브마린 좀 다시 급등하는 흐름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는 말씀까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KT 서브마린만 이야기하시면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60% 정도 올라가. 더 한번 올려볼까요, 오늘? 오늘 더 80 한번 도전해보자. 80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액트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1월 2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3,500원인데 현재 최고가 수익률 7.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요. 오늘 좋네요. 13,000원까지 올라섰고요. 1.61% 상승하면서 12,6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요. 우리 매수날은 3.39%,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만회를 하면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수급도 기간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네, 그냥 딱 전형적으로 제가 좋아할 만한 종목입니다. 저는 이제 시장이 빠져도 그냥 조용히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이제 반짝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보다는 그냥 이제 계속 편안하게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좋아하는데 지금 딱 이 종목이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급을 잠깐 보더라도 확실히 이 기관들이 살아간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뭐 투신권 수급이 지난 11월 13일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오늘까지도 투신권에 대한 공모 수익 이 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거는 뭐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뭐 견고하게 갈 가능성이 높고, 역시나 사모펀드 쪽에 대한 누적 매수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더라도 웬만해서는 잘 흔들림이 없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봤을 때 6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계속적으로 좀 받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60선에 대한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추가 상승까지 좀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직전에 정고점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 잡고 가시면서 좀 더 길게 갔을 때는 저는 신고가도 한번 도전해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글로벌 정세와 무관하다 그러면은 일단 처음 떠오르는 거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 홍콩. 네. 뭘까요? 유럽? 일단은 저는 그냥 그러니까 좀 포괄적인 의미로 갖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정세가 좀 항상 불안할 때마다 뭐 미국과 중국도 그렇고, 역시 뭐 중동에 대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도 그렇고, 역시나 전체적으로는 이 글로벌 교역량에 충격을 주다 보니까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원유 내지는 환율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상당히 무관하게 경기를 안 타는 섹터들이 몇 개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준비해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역시나 뭐 경기에 영향을 안 타는 섹터라고 한다라면 크게는 역시 뭐 엔터 쪽이라든지 아니면 제약이라든지 내지는 뭐 콘텐츠 산업들, 뭐 게임 같은 산업들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올해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던 바로 메모리 산업이 아니라 비메모리 산업으로 이제 가자라고 했는데, 메모리 산업, 소위 말해 기존에 우리나라가 하고 있었던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경기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상당히 많이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이 글로벌 영향을 탈 거냐,
경기와 무관하게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비메모리 산업도 한번 키워보자라고 정부 정책으로 또 이렇게 발표를 했듯이 역시나 이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장비, 뭔가 다른 거예요? 아니 좀 똑같죠? 같은 거예요? 그렇죠.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안에서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근데 되죠. 10월에 수주가 발생을 했다. 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 앞서 첫 번째 힌트는 제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힌트를 통해서 비메모리라는 거를 꼭 집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은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몇 개 없습니다. 이 비메모리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기존에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곳에서 했던 산업이 거의 그냥 메모리 반도체 산업입니다. 소위 말해서 PC를 뜯어보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램이라든지 롬 같은 저장 장치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데 반대로 이제 CPU라든지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안 만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뭐 인텔이라든지 AMD, 엔비디아 같은 이런 굴지의 대형 기업들이 만들었었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영향을 거의 안 탑니다. 소위 말해서 매년 꾸준하게 수주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난 2018년까지는 이 산업에 대해서 크게 뭐 수주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비메모리 산업을 한번 키워보자. 라고 발표를 했고 삼성그룹에서 역시나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서면서 이 여기에 대한 지금 시장은 결국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이 바로 지난 10월 달에 이 장비에 대한 수주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에 대한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나올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뭘까요? 일단은 10월에 수주가 발생한 예.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사이에 후다닥 네. 지금 10월 검색했어요? 검색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만 주시면 좀 알 것 같은데 보니까 네. 근데 10월 달에 그 수주권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비메모리라고 딱 이제 특정을 지으셔서 이게 지금 이 차인데 굉장히 약간 좀 애로사항 지금까지 제가 찾은 것만 말씀드릴게요. 세 개 중에 하나 오늘 찍으세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찾은 게 이제 유니테스트란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고점 찍고 지금 한 달 내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제 이 사이에 보니까는 그래도 외국인들은 11월 한 달 동안에 뭐 3조 5천억 파는 동안에 얘는 안 팔았네요. 보니까는 10월 24일에 하이닉스하고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이제 수주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 이게 비메모리라고 딱 그 특정돼 있지 않아서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좀 자세히 좀 못 봤어요. 유니테스트 그냥 느낌 오는 거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YIK라는 종목이 아닌 걸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네. 두 번째, 두 번째 한번 열심히. 또 이제 YIK라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YIK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뭐 예전에도 제가 한번 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 주가가 한번 반짝한 다음에 약간 좀 눌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아직 괜찮습니다. 주가 눌린 동안 여기 외국인 막 여기 위에 보시면 갑자기 이 막대기가 위로 확 가는 거 보이시죠? 네,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거 좀 다시 좀 간단한 얘기 같은데 얘도 보니까는 여기서 지금 10월 14일에 얘가 좀 돈이 좀 유니테스트는 얘가 좀 규모가 크네요. 102억 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검사 장비, 반도체 장비 또 역시 공급 계약이 좀 있었고 하나 이제 또 아워지로 찾은 게 JT라는 종목이 평소에 잘 모르겠어요. 이 종목은 잘 저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85억짜리 뭐 테스트 장비 이건가? 네. 테스트 장비 공급 계약이라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제 어떤 걸 특정하셨는지는 뭐 이 세 개 중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세 번째에서 아마 좀 더 결정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은 뭔가 수익은 잘 주시는데 종목을 맞추실 때 약간 신빙성이 잘 안 가긴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지금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이 세 종목, 그러니까 유니테스트, YIK 그리고 JT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 안에 정답 없죠? 없죠?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네. 진짜? 네.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러면 세 번째 힌트 네. 들어보고 다시 한번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었다. 그런데 적자 사업을 정리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적자 사업이 뭔지 알면은 그 세 종목 중에 하나가 딱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사실 세 번째 힌트보다는 두 번째 힌트가 사실 가장 그래요? 핵심입니다. 오. 저는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메모리 관련된 반도체 회사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가 얘기했던 뭐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도 사실 약간 곁다리로 엮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엮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게 뭐 테스나 아니면 LB세미콘, 네페스라는 종목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붙이면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이 테크윙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달에 계약이 발생했는데 이 수주에 정확하게 비메모리 장비라고 붙어있는 이 수주가 발생한 기업은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힌트가 사실 핵심이고 세 번째 힌트는 이 기업에 대해서 그냥 추가적인 부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워낙 적자였던 회사입니다. 사실 실적이 안 나왔는데 적자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올해 1월까지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했었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동안 특수가스 사업을 했었습니다. 특수가스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부가 적자여서 앞전까지 매출이 안 났었으나 매각을 함으로써 상반기 때 매출이 영업이익이 34억 정도 발생이 했었습니다. 근데 매각을 함으로써 순이익이 17억밖에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하반기 때 기저효과에 따라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딱 어떤 종목인지 딱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딱 말해도 될까요? 예. 지금 뭐 비메모리라고 수지에 적혀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실적을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34억이라는 얘기까지 다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제일 좀 마지막에 말씀드린 유니테스트랑 YIK는 올해 다 상반기 때 적자였네요. 근데 흑자로 된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JT? 그것만 JT? 지금 유일하게 상반기 때 지금 흑자를 좀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는 게 유일하기 때문에 아마 요거를 좀 말씀하신 게 아닌가. 99.9%. 99.9%. 네. 왠지 오늘 또 수익 많이 주셔가지고 맞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먼저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뭐예요? 젠백스가 임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 이미. 그렇죠. 네. 왜요? 왜냐하면 잘될 것 같아서. 잘 될 것 같으니까. 그죠? 그 기대감이 이제 임박한 시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재나 급등이 이제 임박한 시점에서 저점에서 급등이 나온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에 급등한 젠백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10,000원 초반대에 머물러 있던 이 젠백스 한 11,000원, 2,000원 언저리에 있다가 이달 초에 3만 원 근처까지 육박하는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은 150% 정도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빠지고 있죠. 아까 뭐 KPX 생명과학하고 약간 좀 유사합니다. 요러고 이제 한가 한번 더 같은 게 KPX 생명과학인데, 자, 이 젠백스가 지금 임상 2상을 다음 달 12월에 이제 내용 일단 임상 끝났고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다음 달에 이제 발표할 걸로 지금 예정이 잡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고 하는 거. 자, 우리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 실망만을 거듭시켰던 뭐 신라젠, 헬릭스미스, 티슈진 등등 어떤 그 실망의 연속이었지만 SK케미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젠백스의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투심 이끌면서 단기 급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달 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젠백스가 이제 여기 급등했으니까 이제 얘가 갈 차례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도 아니고 세 번째 임상 3상 결과가 빠르면 이제 1월 달에 빠르면 1월에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그 결과가 이제 발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이런 것들 성공 사례가 있으면 그럼 다음엔 뭐지?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 다음엔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 수음번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첫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얼른 힌트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내년에 나오는 거 말고 이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그걸로 탄탄하게 지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종목이군요. 이미 벌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약간 그 위험 부담, 위험 네, 요인이라고 맞아요, 한다면 맞아요. 뭐냐면 아직 돈을 안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해놓은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요거 성공하면 얘는 대박이야라는 것 때문에 뭐 신라젠이 7천 원 하다가 15만 원 갔다가 열어보니까 다시 7천 원까지 도로 내려왔죠. 그렇게 이제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성공 사례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신라젠 같은 거 보세요. 15만 원 같은 게 지금 7천 원까지 빠졌는데 영업이익 적자 뭐 숫자가 얼마인지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 빨간불 계속 적자 사고친 시리즈 하일릭 스미스 잠깐 볼까요? 하일릭 스미스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6년, 17년, 18년 3년 연속 적자 계속 적자입니다. 지금 HLB 사람을 들었다 놨다 아주 사람들 진짜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데 HLB도 보면 여기 영업이익 2015년, 16, 17, 18년 4년 연속 적자 퍼레이드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이미 돈 벌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미 흑자를 보고 있고 또 그 영업이익 규모도 지금 한 4년 연속으로 계속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주가가 안 올라갔어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저 위에까지 과하게 올라갔다면 혹시 잘못되면은 폭락한다는 불안이 있지만 이미 영업이익을 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대감으로 추가로 올라간 것도 없기 때문에 얘는 설령 뭔가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감당해야 될 어떤 불안 요소, 즉 주가 급락에 대한 공포 역시도 그 크지 않다는 거, 그 부분을 두 번째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추리를 해볼 것 같은데 우리 아나운서 전문가님 네. 약간 입꼬리가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봐서는 찾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신감 저 좀 봐주세요. 자신감의 눈빛 뭘까요? 야, 이 힌트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려웠어요? 네. 아니 왜냐면 일단은 임상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너무 해서 많죠. 야 이거 그러면은 일단은 가만 있어봐. 2019년은 지난 것 같고 네. 그럼 2020년에 상반기. 예정돼 있는 거라고 하는 건데 이걸 딱 들은 순간 생각난 종목은 사실 오늘 공시가 나온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이제 잠깐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잠깐 이제 화면상으로 보면은 오늘 알테오젠이 이제 뭐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 원천 기술 비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식으로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금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약간의 좀 이런 기술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를 준비해 오신 거 아닌가 생각 들었는데 방금 이제 두 번째 힌트에서 영업이익이 이제 뭐 계속 이제 증가 중이다. 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조금 혼란스러운 게 얘는 이제 적자거든요. 적자죠.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방금 이제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을 봤는데 요 종목이 일단은 지금 재무제표가 상당히 뭐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없는 상태라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그렇고 역시나 뭐 기술적으로도 지금 어쨌든 한 번 정도의 이제 한번 양봉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역시나 재무적인 과정 속에서도 역시나 이 종목이 좀 가깝지 않을까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어, 2년 동안 혹시 횡보? 네.
계속 진짜요? 박스권에서 계속 2년 내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나가죠. 많은 분들이 나가지만 안 나가고 버티거나 더 사는 애들이 만약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라면 네네.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네요. 추가 상승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면서 빠져나가는 물량을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앞서 그 우런스 전문가님이 신풍장 얘기하신 것도 후보군 중에 이게 있었어요. 근데 약간 그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아니었으면 사실 신풍제약도 굉장히 좀 좋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오늘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 1조 6천억 정도짜리 좀 내용이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의 가치를 대략 6조 원 정도로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를 알테온제보다 조금 더 좀 약간 큰 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올라간 젠백스 같은 경우 볼게요. 젠백스 차트를 보면요. 자 과거에 어땠습니까? 이 구간 동안에 바닥에서 주가 계속해서 2017년 하반기부터 올해 요 하반기까지 2년 동안 올라간다 싶으면 빠지고 올라간다 싶으면 빠지고 이런 행보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보시면 자 외국인 어땠습니까? 이 긴 시간 동안 그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바닥에서 계속 외국인들이 잡고 있었어요. 그죠? 기관 투자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 따라서 역시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잡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 급등 나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급등 나오기 전까지 얘들은 계속해서 매수지 오히려 기관은 오히려 더 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더 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단계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이런 식으로 2년 정도 동안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올라가다 빠지고 빠지다 올라가고 반복하고 있는 사이에 외국인 계속 사고 있고요.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왜 계속 사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렇게 결국에 터져 나올 수 있는 이 상승을 이거를 이 정도 150%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정도라면 충분히 외국인이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들은 솔직히 1, 2년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한 달 정도. 뭐 젠백스의 사례를 봤을 때 아마 한 달 정도 안에는 이렇게 세 자릿수 급등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세 번째 마지막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오,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맞춰주셨어요. JT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일단은 네. JT는 저는 처음 보는 종목이에요. 네, 뭐 사실 JT가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도 익숙치는 않으실 겁니다. 상당히 좀 스몰캡 중에 하나고 사실 또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또 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제 대형 기업도 어려운데 스몰캡까지 준비를 해오니까 투자자분들이 이제 당연히 좀 생소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내년 시장까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쭉 보면은 시장 대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시장 대비해서 강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JT라는 기업이 원래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제 사업을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테크윙하고 상당히 비슷한 구조인데 테크윙보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과 하이닉스 쪽으로의 이 납품이 이 전적으로 이제 쏠려 있는 기업이라 저는 추가적으로 좀 더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알다시피 지난 10월 달에 수주가 발생하면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기업에 이 비메모리 장비를 납품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또 바로 쌍바닥을 만들면서 주가가 60일 이평선까지 한번 밀렸었는데 저는 이 6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할 때가 됐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준비를 해왔고 역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바로 수렴삼각형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앞전에 21일 이평선만 돌파를 한다라면 한번 직전 고점까지 단기적으로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주봉상으로도 앞전에 일단은 단기 저항대가 5,450원인 만큼
목표가 5,45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앞전에 지지 구간 4,500원 구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도 좋고 내지는 내년까지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JT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5,45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을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힌트를 네. 너무 어려워서 저도 모르겠고 우라노스 전문가님도 모르겠고 시청자분들도 너무 몰라가지고 답답하단 사실 말이에요. 시간만 있으면 좀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시간을 아껴드리는 게 사실 제 역할일 수 있는데 말이죠. 그 부분이 약간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만큼은 어쨌든 뭐 너무 이렇게 많이 하면 또 그렇겠죠. 자, 일부러 숨기시는 최근에 느낌인데요? 이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빠져나간다는 것 때문에 리스크가 좀 많아요. 올해 들어서 이번 11월 달 매도가 제일 세죠. 하지만 알고 봤더니 이 제약주도 뭐 실패 연속이라고 계속 주가 빠졌는데 알고 봤더니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될 놈들은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되는 대로 잡고 있다가 결국 젠백스가 150%가 터지고 KPX 생명과학이 140%가 터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이제 이르면 1월에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젠백스의 진정한 후속주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150% 올라간 젠백스의 반만 따라가도 70% 이상의 상승 여력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종목은 잠시 후 늦게까지 여러분들 보신 만큼 제가 충분히 좀 보답을 드려야겠죠. 잠시 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상세하게 가격 전략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에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에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정말 시간이 화살촉과 같네요.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장을 또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증시에 신용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신용 잔고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목별 신용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용 잔고율이 2.3% 밑으로 떨어지거나 내지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 매수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최근 들어갖고 이제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 들어가지고는 기관 투자자가 이제 계속 누적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유독 강세를 보이는 만큼 기관 투자자의 수급도 한번 추적을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오늘 화장품 시작으로 해서 네. 다시 시장에서 순환 급등 장세가 다시 좀 시작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이 판다는 거 이거 되게 좀 안 좋게만 생각하시는데 반대로 외국인이 팔고 있는 거 그럼 외국인 팔면 아무것도 안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죠. 이 외국인 수급에 없다는 거 공백이라는 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할 수 있는 재료를 미리 들어가는 겁니다. 자, 뭡니까? 임상 성공한다. 임상 임박했다. 다음 달 발표한다. 개인 투자자들 기대감에 열광적으로 매수를 할 텐데 그 전에 미리 들어가서 발을 담가놔야 된다. 바로 선취매해야 된다는 얘기죠. 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수익에 목마른 모든 분들은 바로 이 마에스트로를 따라서 급등주 매매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금요일은 마에스트로. 한 주의 마무리. 네. 수고 많으셨으니까 다음 주 선물도 드려야겠죠. 네. 젠백스가 정말 놀랐죠. 정말 이런 안 좋은 시장 속에서
150%. 임상 발표 앞둔 시점에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KPX 생명과학 마찬가지로 140%. 이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종목, 잠시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